2015대 15선을 시작으로 거리에 나와서 긴 싸움을 이어가는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 연설도 하고 탄원서도 내고 차량 시위도 하는 이상훈입니다. 모교와 재학생들을 위해 극도로 작용하듯 고대 좀 살려 부르고 고대 이름으로 또 마침 자리 마련해준 국민변호인단에서 한 달 활동했습니다만 전 여태 어디 한번 정당 활동한 적 없고 특정 소속도 없고 종교도 없습니다. 딱 하나 제 유일한 소속은 대한민국입니다. 고대 남경규 교수님의 소개 덕분에 우리 공화당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 공화당에 대해 가장 흔히 하는 말이 극우, 아스팔트 정당이라고 그러는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정부부터 결집하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체제전에서 밀려나 국군이 말미에 다다른 상황에서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는 체제전의 참전용사, 대한민국 체제전의 군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없었다면 지금처럼 과반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일어날 전선도 상륙할 자리도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 공화당을 구구정당이라 폄훼하는 자들은 곧 자유의 최후전선 6.25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던 호국영령들과 참전용사들을 구구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법부, 즉 법원의 구성원들인 법관, 판사들에 대한 민낯을 좀 말해보려 합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고대 법대에서 수학하고 졸업하면서 주위에 참 많은 판사 친구, 판사 선배들이 많이 있고 가까이서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할 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수 우파로서 항상 법치를 사랑하고 준수하며 질서를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저 또한 이 나라의 법치를 사랑해 사법부를 가장 존중해왔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곧 이 나라의 법치의 뜻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들 법원, 법관은 곧 이 나라의 최고 지성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법부를 구성하는 그 판사들의 민낯은 3, 4년차가 지나게 되면 학창시절이나 연수원, 변호사 시절 알던 그 사람들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판사의 결혼식에 가면 온갖 지연 학연들이 뭉치고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막대한 축의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후 지인들의 경조사에 보통 딱 5만원을 냅니다. 그래도 참가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후배 변호사들 지인들 결혼식 등에는 참석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판사니까요. 거기다 예전에 둘도 없이 친하던 간에 특히 검사나 변호사 지인들에게 연락 오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전년차에는 그래도 괜찮다가도 10년차쯤 되면 어김없이 변합니다. 그쯤 되면 그들은 어딜 가도 5만원입니다. 판사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중립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철저한 원칙을 지킨다는 그 명분과 또 대한민국 최고의직이라는 권위와 명예가 보통 국민들이 열심히 눈치 보고 맞추는 그 도덕과 예의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로 작동합니다. 그래도 남들은 자기들을 찾아주니까요. 이런 유치한 거 말고 좀 거시적으로 보겠습니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선민의식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판사가 아닌 법조인들은 자기들보다 성적이 좀 낮다고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나 사법경찰, 변호사도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 보통 국민들을 보는 시선은 과연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판사가 아닌 그들의 아내도 와이프도 그렇게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는데 그 선민의식, 권위의식은 하늘을 찌릅니다. 물론 존경과 명예가 따르죠. 하지만 이젠 자신들의 본분보다 선을 넘었습니다. 정치와 이념, 사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멀리 지내게 해준 것은 바로 고도의 법리 해석과 판단의 올바른 중립을 지켜달라고 국민들의 신뢰로 존중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인데 이젠 그 보호막이 마치 자기들의 성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입법부는 자기들의 다음 일터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역 속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법 위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더라도 실제 행태가 그렇습니다. 거기다 판사들은 본인들이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 공무원이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자 중 가장 높은 녹을 먹는데도 공무원이라고 말하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심지어 법원 공무원들조차 행정부 공무원과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늘날의 법원이자 사법부입니다. 바로 사법부의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사부지법에서 그 청년들이 눈앞에 이루어지는
사법 쿠데타를 보고 끓는 혈기를 참지 못해 고작 건물 외벽과 현판 창문을 좀 부수고 난입한 것을 가지고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전철현 민노총 등이 시내 한복판에서 방화를 하고 끓는 기름을 붓고 가스통을 폭발시키고 사람을 죽이는 테러를 일삼아도 그들보다 더 가혹한 잣대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에는 관대하고 자기 집에는 침만 뱉어도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판사니까 괜찮아는 자기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자식이 만약 판사가 되면 법원 내에서 목에 힘을 빡 쥐고 다닙니다. 자기 공부도 힘들지만 그보다 자식 공부가 더 힘들다는 건 그들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이 법관이나 법조인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든 특권을 누려보려 바로 선관위에다 꽂아 넣는 겁니다. 가족회사다. 예, 사법부와 그 영향이 미치는 국가기관은 바로 이 판사니까 괜찮아라는 데서 시작하고 실제로 선관위는 법관에 의해 운영되고 법관에게 보호받고 법관을 위해 채용됩니다. 감사원도 안 된다면 사법부 판사의 부패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그럼 누가 하나요? 사법부가 스스로 하나요? 스스로 경찰, 검찰 수사받으러 나가는 판사를 압수수색 받는 법원을 여러분은 본 적 있습니까? 바로 이 성역, 시해법권, 법의 사각지대가 바로 사법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나라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국가조직론과 행정학을 좀 아신다면 알겠지만 사실 이 정부라는 건, 국가라는 건 행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95%는 행정부입니다. 행정부가 곧 여러분 국민이 마주하는 정부이자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 공룡과 같이 거대한 행정부의 폭주나 과도한 권력 행사를 저지하고 견제하기 위해 올바른 행정부를 위해 사법부와 입법부가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전거 주바퀴가 행정부고 옆에 보조바퀴가 바로 입법부와 사법부입니다. 맞아요. 그게 상권분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입법부 거대 야당의 이재명이 마치 수권법을 다루는 히틀러처럼 총통으로 앉아서 2년 반 동안 대통령과 총리와 그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사법부는 여기에 여기서 모든 절차법을 어기고 법을 월권으로 해석하여 대통령을, 국민들을,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판사들의 국가관과 공직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판사는 결국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입니다. 즉 공동체의 복지와 존립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보수를 받는 공동체의 일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 안에서 국가관과 역사관과 공직관이 부서진 지 오래입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버렸고 자기들의 법리 해석과 법적 판단에 이념이 껴있으니까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간단한 대통령 탄핵 심판도 자기들의 이념을 사수하기 위해 길어지거나, 서부지법은 내란죄를 법리로서는 도저히 입증도 못할 거면서 쿠데타를 위한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겁니다. 법리로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체포구속 적부심사 기각의 구체적 이유도 적시하지 않는 겁니다. 판사, 그들은 국가관도 흐려지거나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대한민국 판사가 아님을 헌재 재판관들을 보면 알 겁니다. 인민노련 마흔역은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 자신들은 판사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놈들의 공직관과 국가관, 사명감은 여기 있는 기동경찰 이순경, 김병사보다 못하고 군대 입대한 가스수물 이등병보다 나을 거고, 하다못해 여러분 등본 떼셨던 그 구급 지방 공무원보다 못합니다. 맞습니다. 최고의 목을 받으면서도 대우에 불만을 가지고 더 달라고 징징대고 스스로는 공직자라고 생각지도 않는데 뭐하러 국민을 위해 앉아있습니까? 자기들 출세길이나 찾으려고 반국가 단체와 이념을 쫓는데 혈안인 기회주의자들인 이들이 무슨 대한민국 국민을 재판하고 청년들을 감옥에 가두고 대한민국 전체의 결정체인 대통령을 재판한다는 거야. 3천여 명의 판사들 반성하십시오. 너 최고다. 너네들 1000명, 2000명 나가도 너네들 대체할 청년들, 우수한 법조인들 많으니까, 맞아. 차고 넘치니까 필요 없으니까 공무원 하기 싫으면 스스로 나가. 나가. 수행료나 구독기 챙길 판사 출신 변호사나 하면 될 거 아니야. 나가. 법관,
판사들 사법부는 이제 성역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닫혀있는 사법부에 기대는 법치는 결국 파쇼 정치의 형식적 법치주의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저 그래도 법과 양심에 따른 진짜 법관들이 아직 절반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을 구해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작금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특히 국민의힘 의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사법부에 대해서 길어져서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올라와서 말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 중국, 북한 이 자식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우습게 봤습니다. 대한민국 사킬에다 자기들 입지저지인지도 모르고 일어나! 이들 입지저지는 것도 모르고 개 난장판을 피워갔습니다. 이 개새끼들이. 통진당 해산 당시 정의로운 헌재가 있었다면 민주당은 정당 해산 심판으로 해산되어도 충분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이길 겁니다. 왜? 대한민국 자유보수우파는 강을 이루는 피로서 쓰여져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 따위 겁쟁이들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우린 어떤 각오도 있습니다. 죽음도 불사를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 위해 죽음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라 대한민국. 여러분 박수 한번 더 주시고 이상훈 여러분 윤석열 있다고 보니까 여러분 네. 진짜 명문이죠? 네. 나 이거 조중동 뭐 대기자 새끼들보다 훨씬 진짜 퀄리티가 높고 그렇죠. 연수가 생각할 동의하시죠? 네. 야 이런 사람이 판검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우리 저 이상훈 군은 고대국대 아까 자기 소개인데 보초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요즘 국민변호인 대해서 아주 맹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시원하죠? 앞으로 대한민국 이끌 리더니까 우리 공화당 또 여러분이 많이 성원 지지해 주시기 바라고 자주 옛날에 제가 좀 멋진 얘기 좀 해줘요.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공화당의 여성